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6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오늘은 19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지 64년이 되는 날입니다. 791년 만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군인이 정권을 잡은 날입니다. 즉 고려시대 의종 때 무신난이 일어나서 무신 정권이 한 100년 지속되다가 몽골 침략을 받아가지고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1961년 박정희, 김종필 두 사람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 또는 군사혁명은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새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그 뒤 약 30년 동안 한국 역사를 주도를 했습니다. 과학, 기술, 애국심 등으로 무장한 이 국군 장교단은 부국 강병 노선을 추진을 했습니다. 경제 발전, 특히 중화공업 건설에 성공했고, 그리함으로써 중산층이 만들어지고 그 중산층이 주도를 해가지고 민주화를 이루었으니까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아주 위대한 군인들입니다. 요사이 선거운동 한다고 새 진영, 주된 새 진영, 개혁, 신당,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내어놓고 있는데 그런 연설을 듣다가 지금 소개하는 이 박정희의 기자회견 발언을 한번 듣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녹음 테이프는 1975년 1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 가운데서 중화공업에 관한 설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선포라는 일종의 제2의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더 강화한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돌아가실 때까지 7년 동안 한국을 이끌면서 능률의 극대화, 국력의 조직화 이런 모토대로 대한민국을 아주 효율적으로 끌고 가면서 중화학공업 건설을 했습니다. 중화학공업 건설을 위해서 언론의 자유, 정치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가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한 덕분에 우리는 지금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요사이도 한국의 조선업을 가지고 트럼프의 관세 장벽을 돌파하겠다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기계공업, 방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독재라고 욕을 먹으면서 추진한 중화공업 건설 덕분임을 기억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설명하는 이 중화공업 건설의 비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중화학 부문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중화학 부문이 꾸준히 성장을 해와서 작년도 47억 불 수출 액수 중에서 경공업 제품과 중공업 제품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경공업 제품이 58%고 중공업 제품이 4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중화학 공업이 급속히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하는 것이고 금년 말에는 중화학 제품이 약 45%, 경공업 제품이 약 55%, 이렇게 자꾸 우리나라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 국가형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중화학공업의 건설은 금년에도 계속 강력히 밀고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이 철강공업에 있어서는 포항조합제철을 260만 톤 규모로 지금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금년대 열연공장, 산소공장, 분괴공장, 유틸리티 시설, 이것은 일부가 금년에 가동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2조합제철, 이것도 금년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제철과 강원산업 등 민간제철소의 규모 확장을 추진을 해서 조강의 자금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에는 비철금속 부문에 있어서는 온산기지에 연산 8만 톤 규모의 아련 제전소를 금년에 착공을 하겠고, 또 조선공업에 있어서는 연산 200만 톤 규모의 울산 현대조선소가 금년에 공사를 완료를 하고, 또 지금 착공 중에 있는 옥포 조선소와 죽도 조선소가 금년에도 계속 이 공사를 추진하겠고, 그 밖에 제3 대단위 조선소가 금년 중에 착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넷째, 기계공업에 있어서는 창원기지에 6개 부문에 27개 대단위 공장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그 중에 9개 공장은 금년 중에 완공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계류의 국산 대체, 수출 기반을 확립을 하고 기계공업의 양산화와 계율화 체제를 이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공업입니다. 금년도 전자제품 수출 목표를 7억 8천만 불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군이 전자공업단지에 현재 22개 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21개 공장을 또 추가로 가동을 시켜서 선진국가의 기술과 자본을 들여오고, 또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전략산업으로서 키워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다음에는 이 화학공업에 있어서는 여천지구에 지금 건설 중인 33만 톤 규모의 대단위 메탄올 공장을 금년에 완공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33만 톤 규모의 납사 분해센터, 동 계열 공장 분해 건설을 금년에 착공하는 한편 36만 톤 규모의 영남 화학 비료 공장입니다. 이 공사를 금년에 완공을 하고, 또 암모니아 기준 60만 톤 규모의 제7기, 이것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 또 대단위 화학 펄프 공장 하나를 금년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회 간접 시설의 확충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중화공업 건설은 6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차, 조선, 그리고 비철금속, 철강,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공업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말에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고 수치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자, 석유화학, 비철금속, 철강, 조선. 그런데 이분 말씀 중에 수치가 하나 나왔는데, 작년 수출이 47억 달러라고 그랬어요. 1974년에 수출이 47억 달러였습니다. 1977년에 가면 100억 달러를 돌파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5천억 달러, 6천억 달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비하면은 100배 이상 늘었다는 건데, 그 상당수가 아니라 거의 태반이 중화학공업 건설에서 발생하는 수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 건설에 온 국력을 쏟아부을 때는 나라가 잘 돌아갈 때가 아니고 세계 경제가 아주 혼란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 이후에 산유국들이 이 석유를 무기로 하는 바람에 석유값이 배럴당 2달러 하다가 4개월 사이에 10달러로 뛰었습니다. 5배로 뛰었습니다.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그때 벌리기 시작한 종합공업을 접을 거냐 아니면 계속 밀고 나갈 거냐 했을 때 계속 밀고 나가는 선택을 합니다. 세계 경제 불황 시절에 중화공업 건설에 전력 투구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중화공업의 꿈을 접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살고 있어도 고맙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는 전략을 편 게 바로 오일만이가 모이는 중동으로 건설회사가 진출한 겁니다. 한때 중동에서 일하던 우리나라 근로자는 30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중동에서 기름을 사고도 남을 정도로 간 연대가 1977년 무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시설 그리고 가장 값싸게 만든 것이 바로 조선 전자, 방위산업, 기계공업, 석유화학, 비철금속 이런 산업이죠.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목소리는 쇠소리가 난다고 할 정도로 카랑카랑합니다. 들어보셨지만은 자신이 벌려놓은 이 어마어마한 산업을 성공시킬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요사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런 분들의 공약 발표와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면은 세 사람 중에 그래도 박정희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요 뒤에도 아주 흥미로운 박정희의 이 국정 운영 보고가 이어지니까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